자, 우리 11번 할 차례야. 56쪽. 자, 11번에 뭐 쭈루룩 있는데 일단 이 중에 1번, 2번 두 개만 할 거고, 물론 11번은 사실 교육과정상 내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범위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제집 중에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에 요게 좀 있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가볍게만 보고 지나갈 거야 일단. 자, 11번에 보면 일단 뭐 네모칸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길이야, 길. 그래서 A에서 B로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가라. 뭐 이런 얘기거든. 자,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자, 먼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A에서 B로 가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뭐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되냐 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 최단 거리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어. 그럼 최단 거리가 맞을까? 자, 길은 요거야. 막 가로질러 가는 거 말고 이 선을 따라서만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간 게 맞겠지?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막 이상하게 가면 이제 돌아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이렇게 갔어 만약에. 이것도 최단 거리 맞을까? 맞겠지? 얘도 당연히 최단 거리가 될 거고. 자, 그럼 요거는 계단처럼 가는 건, 자, 애매하면 내가 요거 한번 해볼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별로지? 돌아간 거야. 자,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 이것도 어때? 돌아간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오른쪽 위로만 가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이것도 내가 오른쪽 위로만 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언제 돌아갔다고 느끼냐면 왼쪽으로 가버리거나 내려가 버리거나 하면 이제 돌아갔다고 느끼는 거야 우리가. 즉 오른쪽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고 그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른 위 든 오른 위든 상관은 없다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알려준다 그랬는데 첫 번째 방법부터 일단 가볼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끼리는 1111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 방법을. 자, 이런 거를 막 어렸을 때 해봤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각 점마다 이 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A에서 출발을 할 거거든? 그럼 이 점 생각해 볼게. A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이 점도 생각해봐. 이 점도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쪽은 전부 다 1일 거야. 그리고 요 위로도 한번 가볼게. 요 점 생각하면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하나밖에 없고 요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1, 뭐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요 점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리는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지. 그러면 이 점으로 도착하려면 이렇게 올 수 있어? 없지. 이건 왼쪽이니까 안 돼. 얘도 안 되지. 즉, 될 수 있는 게 요 놈이랑 요 놈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전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전 점에 써져 있는 숫자들을 더해서 써주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점을 볼 거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올 거고 여기서 오겠지. 그래서 1 더해서 2가 되는 거야, 여기는. 자, 그러면 요 점 봐볼게요, 요 점. 자, 요 점은 밑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올 거야. 그래서 2를 더해서 얘는 3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뭘까? 4겠지? 여기는 5. 여기는 5, 1 해서 6. 여기는 7.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 짓을 쭈르륵 하다가 보면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가 나와. 자, 해보자. 자, 여기는 1, 2 더해서 3. 여기는 6, 10, 15, 21, 28이 될 거야. 느낌 뭐지? 자, 계속 해보면 4, 10, 20, 35, 56, 뭐야, 그 다음 8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5, 15, 35, 70, 126, 너무 크네 숫자가 210인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6, 21, 56, 126, 290인가? 그러면 462. 요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최단 거리. 자, 지금 내가 일부러 좀 칸을 여러 개로 해놓긴 했는데,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칸이 이것보다는 적을 거야. 그래서 뭐 크게 뭐 숫자 커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이 1111 방법을 이제 오늘 하진 않을 건데, 밑에 막 보면은 막 빈칸 뚫어져 있는 것도 있고 막 하단 말이야. 모든 상황에서 이 방법은 다 쓸 수 있어 일단. 그래서 이 방법 꼭 알아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려면, 원래는 이제 이 바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순열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순열에 대한 걸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긴 한데 뭐 이런 거 있어. 뭐 3명을 한 줄로 세운다. 이런 거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냐 혹시?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얘를 3 느낌표라고 써가지고 3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거든. 아마 오늘 할 거야 이거. 오늘 할 건데 미리 잠깐 얘기하는 거고, 즉 3팩토리얼이라는 건 3부터 하나씩 빼면서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면 5팩토리얼이라는 건 5, 4, 3, 2, 1 요게 되는 거야 일단. 자, 요거 미리 살짝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이거 두 번째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자, 우리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지. 자, 그리고 위로 가는 건 5개가 있어. 자, 그러면 다 합치면 총 11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1 팩토리얼을 살짝 써주고,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으로 6개, 위로 5개였어. 요걸 계산해주면 462가 저절로 나올 거야. 요걸 계산해주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진짜 나오는지. 일단 대충만 써봤거든. 근데 나중에 팩토리얼 배우면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긴 한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쭉쭉 좀 한번 써봤고. 자, 일단 자 11 팩토리얼, 6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을 쭉 써놨어. 근데 봐봐, 약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6부터 1까지 곱한 거 이렇게 싹 다 날라가겠지. 이렇게. 자, 이 정도 약분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써볼게. 자, 그럼 위에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도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자. 자, 5, 2, 10 날라가고, 3,
날라가고 2 날라가고. 자 그럼 결국 얘 계산을 해주면 11, 3, 2,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6, 7에 42에다가 11 곱했으니까 딱 462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 자, 요 의미는 이따가 순열할 때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할게. 일단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완벽하게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경우의 수로도 풀 수는 있어서 이제 뭐 이상한 선생님들은 시험에 낼 수도 있다 보니까 살짝 조금 언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C라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A에서 C를 거쳤다가 B로 가는 요거를 한번 해볼 거야. 쌤, 응. 혹시 계속 칸 하나씩 더 그리는 거? 뭐라고? 여기 문제랑 칸이 칸이 하나 더 있냐? 아니 문제 쌤이 쓰신 거. 아 어쩐지 미안한데 그 칸을 잘못 보고 한 칸씩 더 그렸어. 그냥 우리는 더 빡세게 공부했다고 생각하자. 자, 여기도 그냥 할게 이대로. 답은 이제 462가 아닌 거야. 책에 있는 거. 뭔지 알지? 무슨 말인지. 어쩐지 내가 저렇게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 책에 있는 거 문제가 답이 126이 나와야 돼. 126이 여기니까. 지금 거네. 알게 된 김에. 그러니까 좀 하면서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이렇게. 자 얘는 A에서 C를 거쳤다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대로 하면 되겠지. A에서 C 가는 거에다가 C에서 B 가는 걸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 팩토리얼 방법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자 팩토리얼 방법으로 할 건데,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갈 때, 자 그러면 총 칸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보면 돼. 자 2개 2개니까 합쳐서 4개니까 4팩토리얼, 밑에는 2개 2개였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곱하기. 자 이쪽은 총 5칸인 거지. 3개 2개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보면 4, 3, 2, 1, 2, 1, 2, 1 약분할 거 다 하면 2, 1 날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6이 될 거고. 자 이쪽도 해보면 5. 자 곱하기 빼고 쓸게 그냥. 5, 4, 3, 2, 1 3, 2, 1, 2, 1 이렇게 됐을 때 3, 2, 1, 3, 2, 1 날라가 이렇게 되니까 10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60개가 되겠지 이제. 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 자 1111로도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거쳤다 가는 거를 1111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우리 보고 들어가자. A에서 C로 갈 거거든. A에서 C로 갈 거면 저 녹색에서만 움직이겠지. 그리고 C에서 B로 갈 때도 요 녹색에서만 움직이게 될 거야. 자, 요 안에서만 1111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좀 써보면 1111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3, 여기는 3, 여기는 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게 6이다. 똑같이 나왔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방법은 두 가지야. 이 6을 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에서 C까지는 6으로 딱 잘라놓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곱해줘도 되는 거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추천할게. 왜냐면 6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건 이제 6, 6, 6
6,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괜히 숫자만 커져. 그래서 그냥 숫자를 작게 해놓고 곱하기를 하는 게 나으니까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보라색으로 써보면 1, 1, 1, 1, 1 될 거. 그럼 여기가 2, 3, 4, 3, 6, 10 이렇게 10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A에서 C까지가 6이고 C에서 B까지가 10이니까 곱한다 해서 60개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중요한 거 색깔 칠하기가 오죠. 색깔 칠하기. 자, 색깔 칠하기 문제가 쉽게 나오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엄청 또 어렵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잘 해봐야 되고 이제 문제들은 뭐 웬만한 건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는데 자, 거기 규칙 한번 봐보자. 자, 규칙이 첫 번째 1번 큰 놈부터 칠한다고 써져 있거든. 물론 이게 진짜로 크기가 큰 놈부터 해야 되냐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1번부터 4번까지 써놓은 내용들이 막 명확하게 딱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한 것들도 좀 있어. 그래서 느낌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큰 놈부터 칠한다 라고 해놓고 내가 흐름 있게라고 했거든.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 화살표에 쉬운 거 한번 보면 자, 쉬운 거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대충 봐도 뭔가 얘 제일 큰 놈부터 칠해야 될 것 같지 왠지 뭐 그 정도 느낌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흐름 있게라는 건 또 어떤 의미냐 얘 칠했으면 얘 칠한 다음에 그 다음 요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얘 한 다음에 요렇게 간다든가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좀 방향성 있게 가자. 그래서 이제 규칙 1을 한번 써보면 큰 놈부터 좀 흐름 있게 칠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규칙은 자, 이 전에 칠한 놈만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이거는 이따가 이제 계산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무슨 소리인지. 그 다음에 3번 자,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문제에서 조금 중요한데 마지막에 칠할 놈이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을게. 마지막에 칠할 놈이 인접하는 영역이 이제 적을수록 편해.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현재 칠할 수 없는 색깔이 몇 개인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몇 개인가를 기준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색깔 칠하기 문제는 무조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한다 라는 말이 나와. 이거는 이따 다시 그리고 그래서 인접이 뭔지 한번 볼 거야. 인접한 영역. 자, 일단 내가 번호를 좀 매겨봤고 자, 여기를 이제 색깔을 칠할 건데 1번이랑 2번은 인접한 영역이라고 봐야 될까? 네. 그러면 1번이랑 4번은 어때? 아니. 아닌 거야. 자, 그 기준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1번, 2번은 선으로 만났지, 선으로. 그거는 인접한 거고 1, 4는 점으로 만났어. 점으로 만난 건 인접이라고 안 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자, 이거를 색깔을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하라는 건 색깔을 칠해서 칸이 구별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번을 내가 이렇게 색칠하면 얘네 구분 안 되겠지. 이러면 인접한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인접한 영역이 되는 거고 자, 1번과 4번을 내가 같은 색으로 칠해봤어.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거지 같은 색을 칠해도. 그래서 요 두 개는 인접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라. 색깔만으로 칸이 구별이 돼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쉬운 거, 복잡한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를 뭐 제목을 짓기가 어떤 책에 뭐 이거 두 개를 제목을 지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쉬운 거, 복잡한 거라고 해놨는데. 자, 쉬운 거 먼저 봐볼게요. 자, 지금 5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칸은 5개지만 그것보다 더 적은 색깔을 가지고도 충분히 칠할 수는 있어. 자, 그러면 누구부터 칠해야 될까? 딱 봐도 요놈부터 칠해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네. 4개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빨주노초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를 처음 칠할 거야. 그럼 빨주노초 중에 하나 고르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4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부터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B부터. 자, 그러면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일까? 3개. 3개겠지. 자, 그 이유는 이쪽에다가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빨간색 못 칠하지.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가능한 게 몇 개인가를 생각하자 그랬어. 총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 빨간색 하나를 못 칠하는 거야. 그래서 3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칸은 몇 개라고 하면 될까? 2개. 2개가 될 거야. 그 이유는 A랑도 겹치면 안 되고 B랑도 겹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칸은 몇 개일까? 2개. 2개겠지. 자, 왜냐? 요 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얘 칠할 때 요 놈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 놈이랑 요 놈만 안 겹치면 돼. 그래서 또 2개. 그럼 얘는 2개. 또 2개겠지. 왜냐? 요 놈이랑 요 놈만 안 겹치면 되니까 2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재밌고. 자, 그래서 요 놈의 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저 경우의 수들을 싹 다 곱해주는 거야.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들어가요. 이 전에 칠한 놈만 신경 써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 너네는 그럴 일이 없긴 할 텐데 내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내가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4, 3 했다가 이제 여기를 칠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빨주 칠했다고 치면 나는 빨주만 빼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얘는 여기랑도 인접하고 여기랑도 인접하고 여기랑도 인접하니까 한 개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 시잘데기 없는 소리야, 생각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의미고, 즉 뭔 소리냐면 이미 칠해놓은 놈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칠할 것까지만 예상하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칠해놓은 놈만 신경을 쓰면서 내가 불가능한 게 몇 개인지를 파악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복잡한 거 한번 봐볼 거야. 자, 얘도 색깔은 4개라고 해볼게요. 자, 얘 누구부터 칠해야 될 것 같아? 위에. 뭐 위에, 뭐 밑에도 괜찮지만 뭐 위에부터 하는 게 낫겠지.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4개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개? 3개.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2개. 아까랑 뭐 비슷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걸 봐봐. 마지막 거. 마지막은 몇 개일까? 1개. 성형이 1개. 보여. 마지막 몇 개일까? 막 그렇게 깊게 고민한 척 하지 말고, 고민도 안 하고 있으면서. 고민 중이에요. 흰 몇 개일까?
결론은 몰라. 왜 모르냐면 봐봐. 얘는 그러니까 지금 2네 2 B, C, D랑 어쨌건 붙어있는 놈이잖아. 근데 B, C, D가 빨주노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 둘은 꼭 달라야 되나? 아니지. 그러면 빨주, 빨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빨주, 빨이면 얘는 두 개인 거고 빨주, 노면 한 개인 거잖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복잡하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상황을 쪼개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즉 뭔 소리냐? 요 칸이랑 요 칸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 마지막 게 결정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거랑 쉬운 거를 구분하는 게 보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이상하면 복잡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나도 예를 들어서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아, 이놈은 복잡한 거네. 이거 파악하기 쉽진 않아. 바로 파악하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문제에서 볼 건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복잡하게 풀 거를 우리는 또 쉽게 풀고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복잡하냐 아니냐는 하다가 이상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고. 자, 그래서 결론은 얘가 복잡한 이유는 지금 B랑 D가 같냐 다르냐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상황을 쪼개야 돼. 자, 그래서 B랑 D가 다를 때와 같을 때를 쪼개서 상황을 가볼게요. 자, 일단 칠해볼게. 여긴 4개가 될 거고 여기는 3개가 될 거야. 여기까지 똑같이 가는 거고. 자, 무조건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누구는 쉽게 풀 수도 있고 누구는 복잡하게 풀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답이 막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만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내가 좀 풀어볼 때는 지금 우리가 B랑 D가 같냐 다르냐가 좀 중요하잖아. 그럴 때는 A, B 한 다음에 D를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 그게 더 나아. 자, 그러면 D 자리에는 몇 개를 칠할 수 있을까? 셋. 2개야. 자, 왜냐? 자, 얘는 지금 A랑 일단 인접해 있지. 그리고 B랑 같으면 돼, 안 돼? 아, 안 돼. B랑 달라야 돼. 그럼 불가능한 게 몇 개야? 2개인 거지. 그래서 얘는 2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보자. 자, 그럼 C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그렇지. 자, 왜냐? A랑 겹치면 안 되고 지금 B, D가 다른 상황이야. 그럼 3개가 다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만 칠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도 하나겠지.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두 칸이 1인 이유는 자, 인접한 영역도 3개고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 색깔도 3개인 거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요때 경우의 수는 요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B랑 D가 같을 때 자, 이번에도 4, 3까지는 똑같이 갈 거고 자, 이번에도 B 한 다음에 D를 먼저 해놓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자,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보영 3개? 희은이는? 3개? 성현? 대세를 따를 것인가? 기대입니다. 1개야, 1개. 자, 거의 대부분 3개라 그래. 왜냐면 B랑 D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3 써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만약에 B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D는 무조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그럼 하나밖에 없네. 칠할 수 있는 게. 오케이? 같으니까 하나만 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다들 3이라고 해. 3이라고 안 한 애가 없어. 3 말고 딴 게 나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 4 나오면 이상한 거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거야.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운데는 몇 개일까? 두 개. 그렇지. 자 인접한 영역은 3개인데 불가능한 색깔은 2개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얘도 2개, 얘도 2개 이렇게 돼. 그래서 코멘트를 좀 달아보면 얘가 1인 이유는 B랑 같아야 되니까 이미 정해진 거야. 하나로 정해졌다는 건 경우의 수가 1인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은 인접한 영역은 3개인데 불가능한 색깔은 2개밖에 안 돼.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요게 되는 거고 자 상원 쪽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이 2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이제. 재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건데 색깔 칠하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그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넉넉히 풀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시간 세이브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시간 세이브가 막 빠르게 풀라는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색깔 칠하기 문제가 만약에 하나가 나왔어.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그러면 이 문제를 빠르게 맞추고 가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요거. 마지막에 인접하는 영역이 적을수록 좋다라고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볼게. 이게 결국 뭐냐면 같은 문제도 이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쉬운 걸로 풀 수도 있고 복잡한 걸로 상황 쪼개서 풀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쉬운 걸로 풀 수 있게 만들어야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복잡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이거 했을 때 따라락 했을 때 요놈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요놈의 인접한 영역 이것들을 봤을 때 얘랑 얘가 문제인 거지 지금. 얘랑 얘는 떨어져 있어. 내가 지금 마지막 놈을 칠할 건데 마지막에 붙어있는 놈들 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자 이거를 내가 보통 설명할 때 그 나라 국기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너네 프랑스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반대야. 자, 프랑스가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는 흰색이고 내가 좌우 순서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일 거야. 이게 프랑스 국기고 나이지리아 알아? 나이지리아도 이렇게 생겼어. 왜 아프리카 국기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는지 알아 혹시? 식민지. 그렇지. 모양이. 식민지가 무슨 뜻인지 알지? 집에 다는 거? 근데 알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랬는데. 자 요게 나이지리아야 여기. 맞아요. 맞아.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 지배를 당했다 뭐 이 정도는 알잖아. 잠깐만 내가 영상 저거 불렀다는데. 잠깐만. 안 눌렀어. 자, 아무튼 식민지가 뭔지 잘 모르는 고영이가 찍혔고. 자, 이거를 보면 된다. 봐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가운데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에 누가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이면 여기에는 두 개를 칠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상황이면 하나를 칠할 수가 없는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칠할 놈이 이런 상황이 안 생겨야 돼. 이런 프랑스나 나이지리아 같은 상황이 안 생기도록 우리는 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볼 거야. 찍자. 주연이 언제 오나요? 주은이가 이 영상을 들을 거니까 좀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웃기네. 어차피 주은이가 들을 거니까 여기서 공개를 하나 해볼까? 주은이한테 오늘 연락이 와서 못 온다고.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졸업식이어가지고 가족들끼리 밥 먹기로 해서 못 온대. 뭐 일단 안 한다고 했지. 뭐 졸업식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한 5분도 안 돼서 주은이 할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주은이가 오늘 졸업식이라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학원을 못 간대요라고 온 거야. 아씨 이거를 내가 아무튼 뭐 졸업식이면 좀 내가 뭐 봐주지 뭐 내가 뭐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응? 자 12번 봐보자. 자 색깔이 5가지래. 그리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똑같은 거 칠해도 된다고 그랬었지.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라 뭐 이거야. 자 1, 2, 3, 4번 잘 해볼 거고 아까 말했던 프랑스 나이지리아를 좀 떠올리면서 한번 잘 파악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딱 글로 써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순서를 좀 정하고 색칠을 할 건데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만약에 알파벳 순서대로 칠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잘 봐. 자 그러면 A, B, C, D 하니까 D가 마지막이잖아. 자 D가 마지막일 때 A랑 C를 봐봐. A, C가 떨어져 있지. 그러면 D를 칠할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 이런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 D가 마지막이면 안 돼. 자 얘는 D가 마지막이면 안 좋은 거야. D가 마지막이 되도록 푸는 놈은 A랑 C가 같을 때 다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근데 그럼 이제 D가 마지막이 싫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볼게. 얘를 순서를 A, D, B, C 이렇게 걸을 거야. 자, 그 이유는 A, D, C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A, D, C를 하면 또 마지막에 있는 B가 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B도 마지막으로는 별로인 거야. 얘도 아무튼간 마지막으로는 별로야. 그래서 마지막에 C가 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쥐 같은 걸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좀 구석으로 몰아가면서 샥 색칠을 하면 최대한 이제 상황 쪼개는 일을 줄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이제 칠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자. 자 그러면 색깔 5개라 그랬어. A에 몇 개 칠할 수 있나? 5개. D는 4, 4개. B는 3, 3, C는 3.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A, B, C, D 순서 이렇게 막 B나 D가 마지막으로 가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상황을 또 쪼개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거 색깔 칠하기는 처음 이 순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는 일단 누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뭐 A, B, C, D는 안 써져 있긴 하지만 뭐라고? 그렇지. 요놈부터 이제 할 것 같지. 그 다음에 여기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먼저라고 치고
또 그 다음은 얘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얘가 마지막인데 얘도 이게 있네. 그렇지? 그러면 몰아가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도 이게 있지. 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존재해. 앞에 개념 칸에 있던 그 복잡한 것도 어쩔 수가 없는 애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애는 존재하니까 지금 그냥 알파벳을 그냥 써버릴게.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든 똑같다 고 생각하면 돼. 얘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땡기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해보자. 자, 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D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구랑 누가 C랑 E가 같냐 다르냐고 쪼개고 들어간다.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C랑 E가 다를 대로 한번 해보자. 자, 색깔 5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5개 그 다음에 4개 그러면 여기는 여기 몇 개일까 여기? 4. 또 4개겠지. 하나만 못 칠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를 바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2는 몇 개일까? 3. 그렇지. 자, 얘가 3인 이유는 B랑 인접했고 C랑 달라야 되기 때문인 거지. 자, 그럼 D는 몇 개예요? 3. 3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3이 되는 이유도 C, E랑 인접한데 얘네가 색깔이 다르잖아. 그래서 C랑 E랑 인접했고 불가능도 2개인 거야.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C랑 E가 같을 때 자, 얘들 이제 해보면 5, 4까지는 갈 거고 얘도 똑같이 4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는 몇 개? 그럼? 1 한 개지. 아까 했지 아까. 자, 그럼 얘는 3이겠지. 2개랑 인접했지만 이것들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불가능. 자, 그래서 얘는 C랑 같아야 되고 얘는 C, E 인접했으나 불가능은 한 개. 4. 4. 미안. 요게 될 거고 요 2개를 이제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4번은 나중에 좀 너네가 다시 풀어보기 위해서 4번은 파란색이라고 치고 3번까지만 한번 해볼게. 자, 얘 어떤 식으로 칠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금 자, 얘 보면 자, 알파벳 순서대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2가 마지막이면 좋아, 싫어? 안 좋아요. 싫지. A, D가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별로야. 자, 그러면 대충 봤을 때 마지막이 누구였으면 좋겠어? C.
그렇지. C 괜찮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C가 B, D랑 인접했는데 그들끼리 같을 수가 없지 절대. 이런 걸 찾으면 돼. 그러면 사실 시작은 어떻게 하나 크게 또 상관이 없어. 이쪽에서 가든 A 쪽에서 좀 뭐 이렇게 돌고 가든 뭐 크게 또 상관이 없어. 잠깐만 A 쪽에서 확실히 확인하는 게 보자. 이렇게 간다면, 뭐 이렇게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 A, B, B, C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색깔 5개니까 A에 5개. 그럼 E는 하나 인접했으니까 4개. 그럼 B는 2개 인접했으니까 3개. D도 2개 인접했으니까 3개. 얘도 2개 인접했으니까 3개.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사실 생기면 대부분 애들이 이거 분명히 상황 쪼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풀고 있을 거야. 근데 머리를 잘 써보면 쉬운 걸로 풀 수가 있다. 많은 문제를 쉬운 걸로 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넘겨서 13번 가보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자, 보면 이렇게 쭈르륵 되어 있고, 자, 색깔은 5개야 지금. 자, 근데 조건이 붙었어 이번에는. 자, 가를 봤더니 3 오타가 3, 2, 3가가 아니고 3이 적힌 정사각형과 4가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자, 지금 3번이랑 4번은 같아야 된대. 그리고 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다른 색. 이건 뭐 인접 얘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럼 조건은 그냥 3번, 4번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지. 뭐 같다고 나와주면 뭐 땡큐지. 자, 색깔 5개인데 뭐 예를 들어서 3번, 4번이 일단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표시 정도 해놓게. 자, 그러면 이제 자, 3번, 4번을 먼저 칠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이런 이따가 우리 막 순열 조합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아. 그래서 3번, 4번을 먼저 칠했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 후의 일만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 지금은. 자, 3번, 4번 칠했다고 치고 그 후의 일을 신경을 써볼 건데 뭐 1번부터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총 5개인데 하나는 이미 쓴 거잖아. 그럼 여기다 몇 개 할 수 있어? 4개 칠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3개겠지. 왜냐? 1번이랑 인접했고 얘랑도 인접한 거잖아 지금. 여기에 칠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3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5번은 3개지. 2번이랑 인접했고 4번이랑 인접했으니까. 6번은 또 3개지. 5번이랑 인접, 3번이랑 인접.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답일까? 왜? 3, 4. 그렇지. 자, 3, 4, 7 할 때 내가 선택 한번 해야 되잖아.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칠했을 거야. 그래서 요게 답인 거야. 자, 요 5가 지금 3번, 4번 처음에 칠했을 때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테니까 그 경우의 수가 5가 되는 거고 나머지 쭈루루. 요게 답이라고 보면 되겠지. 재밌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순열 들어갈 건데 한 5분만 쉬었다가 순열 들어가.